안녕하세요. 재료학 플립 드로닝 이제 2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미니 자동차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인간은 살면서 지나가는 추억을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결국은 추억이 좋은 기억이 추억으로 남잖아요. 교수님 이 자동차 교수님 방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포르쉐 자동차입니다. 교수님이 이탈리아에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류를 못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친구 있는 밀라노에 가서 그 친구 집에 갔어요. 그 친구는 이제 혼자 있는 친구였는데 교수님하고 나이가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 지금 회사의 대표인데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이게 그 친구 집에 이렇게 어렸을 때 자기 장식물, 자기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 그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놀던 자동차다 이러면서 당신이 가지고 가고 싶다면 자기가 선물로 주겠다 이래서 교수님이 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교수님 방에 항상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그 친구가 기억나고 싶을 때는 좀 생각하고 싶을 때는 이 자동차를 보면서 그 친구를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강원도립대학에 지금 거의 이제 1년 동안 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억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또 조금 다소 섭섭한 기억, 아픈 기억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좋은 기억을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그 다음에 대학 생활을 잘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유튜브 영상실에 역시 혼자 있어서 교수님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줌 시간에 교수님이 뭘 얘기했냐 하게 되면 구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구체적인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제품 개발 시간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혹시 제품 개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다 하게 되게 되면 사실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만드는 빵이 치즈잖아요. 치즈. 여러분들 이제 교수님 이게 동영상을 찍는 게 지금 수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오늘까지 이제 그 레시피를 받으면서 뭘 만들 것인가에 대한 1차 토론을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많은 레시피를 가져온 것 중에서 치즈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였냐면 사실 크림치즈였습니다. 자, 크림치즈는 사실은 크림하고 치즈하고 같이 섞어서 했는데요. 자, 일반적인 치즈는 여러분 좀 나중에 우리 재료학에서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치즈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치즈는 굉장히 소금물에 담궈가지고 수분하고 소금을 바꿔가지고 굉장히 단단한 치즈를 만들면서 아주 그 짠맛이 느껴지는 게 치즈입니다. 교수님도 이탈리아에 가서 치즈를 이렇게 그 일반 그냥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잘라서 먹는데 교수님은 짜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한국 음식이 짜다고 하지만 걔네들 굉장히 짜게 먹어서 그래서 맛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먹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치즈 문화가 될 때 미국 친구들은 약간 그런 지방이 좀 많은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치즈에다가 일반적인 크림하고 관련된 걸 같이 해서 발효시키지 않은 고단백질의 치즈를 먹고 싶다. 이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크림치즈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교수님 크림치즈 사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료를 알면 베이킹에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이랬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크림치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게만의 크림치즈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새콤한 맛을 넣기 위해서 플레인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또 쓰기도 하고요. 또 생크림을 좋은 생크림 쓰고 그 다음 리코타 치즈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아주 곱게 갈아서 크림치즈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에 관련된 공부는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는 상황은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이 여러분들 조금 베이직한 내용이지만 먼저 밀가루를 안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밀가루에 대한 부분을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 지도가 어느 나라 지도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게 되면
이렇게 있는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이게 미국 지도죠. 예, 미국 지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굉장히 과학이 발달된 나라로 아주 공업적인 도시 같을 수도 있지만 미국은 굉장히 넓은 나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에 농산물을 사실은 수출해서 먹고 삽니다. 뭐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호두, 그 다음에 뭐 건포도, 그 다음에 뭐 크림치즈부터 해서 굉장히 밀가루,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농산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는 이렇게 밀을 이렇게 수입해 오는 과정 중에서 한동안에 우리 농산물이 좋다고 이렇게 선전하는 과정 중에서 미국에서 건너오는 수입되는 밀가루에는 굉장히 많은 방부제를 뿌려요. 막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아무튼 생산된 농산물이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제분 회사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밀가루는 교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렇게 있는 수확하는 것 중에 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밀을 뭐 해서 우리는 이용한다? 예, 가루를 만들어서 이용한다. 그래서 그냥 밀가루가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밀을 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회사를 우리는 뭐라고 그리냐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제분 회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루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밀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조금 뒤에 나옵니다만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밀의 여기 있는 이 입자가 이렇게 가루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가루를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영양분 관계가 좀 변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교수님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밀가루를 쓸 때 좀 그런 것을 알고 쓰게 되게 되면 좋은 밀가루가 아주 흰색만 나는 밀가루가 아니라 어떤 밀가루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해서 재료를 선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분의 판단력을 여러분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 교수님하고 지금 이렇게 재료학 수업을 듣는다고 보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또 밀이 생산되는 지역이 호주란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강력분이 재배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캐나다나 미국의 가운데 있는 중심부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산되는 밀가루 중에서 힘이 중간이다, 이래서 중력이라는 거죠. 힘이 중간이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밀가루에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글루텐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반죽의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글루텐이 만들어지는 것 중에 여러분들 단백질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글루테닌하고 글루아진이라는 얘기 빵 이런 시간에도 많이 들었죠.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 탄수화물이에요, 지방이에요, 단백질이에요. 얘는 단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교수님의 수업 시간 다시 한번 다뤄줄게요.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황이 가지고 있는 황 결합하는 그 설파이드 결합을 디설파이드 결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서 단백질의 결합을 높여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쓸 때 제빵계량제 설명할 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거하고 합쳐져서 얘를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힘이 얼마나 강하냐 안 강하냐 따라 가지고 여기 앞에서 강력분, 중력분, 방력분 이런 거 만듭니다. 자, 여러분 이 동영상은 사실은 금요일 날 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요일 날 교수님이 강의하는 건 수요일인데요. 목요일 날 여러분이 이제 초청 특강을 받게 됩니다. 제빵에서 외부에서 굉장히 이제 이제 조금 여러분이 빵을 좀 알게 되게 되면 굉장히 현장에서 굉장히 이용하는 빵을 좀 가지고 여러분에게 중간중간에 교수님이 특강을 여러분에게 연결시켜 주는데요. 지금 이제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정규선 교수님이 수업하는 중급 제빵 시간에 할 건데요.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뭘 만드냐면 이제 감자빵을
만들 겁니다. 예, 감자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쿠키를 하나 만들 텐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쿠키를 만들다 하게 되게 되면 쿠키는 중력분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제 강력분을 쓰는데요. 쿠키가 여러분들 이번에 보게 되면 되게 다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굽는 과정을 사실은 한 번 굽는 게 아니라 쿠키 과정을 2번 굽습니다. 그래서 2번 굽는다 이래서 그 이름이 정해지는데요. 예, 그거는 교수님이 내일 수업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게 되게 되면 교수님 이 재료학 수업 시간에 왜 미국 지도도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호주 지도, 오스트레일리아 지도도 나오고 캐나다 지도도 나오나요? 라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활용하는 면에서 어느 밀가루를 조금 더 이론적인 베이스로 이해하기 위해서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캐나다 지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 여기도 보시다시피 되게 되면 예, 여기 경질맥이라고 그러게 되면 예, 단단한 밀가루고요. 그래서 경질맥은 강력분을 만드는 데 쓰이고요. 좀 물렁한 연질맥이라는 것은 박력분을 만들 때 씁니다. 그래서 경질맥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여러분 이렇게 제빵용으로 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교수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정리해 두면 여러분들 제빵 기능사 시험 볼 때 또 굉장히 제과 기능사 시험 볼 때 굉장히 이론적인 거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게 되면 나중에 그냥 자연적으로 시험만 보게 되게 되면 되겠죠. 여러분들 뭐 시험 본다 하게 되면 시험은 별개고 이 수업은 별개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평상시에 교수님하고 수업을 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나중에 필기시험 볼 때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수업 시간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이 밀을 선택할 때 만약에 우리 밀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밀 안에 있는 어떤 재료를 선택할 때 조금 더 여러분이 그 내부적인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교수님 이런 거 가르쳐 주고 싶어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이제 배유, 그 다음에 교수님이 이런 얘기 했었죠. 예. 전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통밀가루,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는 이 공부에서 조금 더 집중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런 거 왜 배워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레시피상에서 들어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빵을 만들었다 하게 되게 되면 고객은 여러분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이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이런 디지털 매체 중에서 이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런 그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음식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유익한 어떤 재료를 선택한 것에 가서 음식을 사고 싶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자기 건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재료들을 가지고 과연 그게 고객에게 아주 이렇게 이해시킬 수 있는가? 그러려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이 고객보다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지금 교수님이 했지만 배유하고 배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배아가 여러분 산으로 치게 되면 뭐 쌀로 보게 되면 쌀룬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얘는 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밀을 가지고 가루를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배아는 밀의 눈입니다. 근데 밀가루 만드는 가공 공정 중에서 여기 있는 밀눈은 전부 제거가 됩니다. 이유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지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밀가루 안에서 밀가루에 산패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거시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밥을 해 먹을 때 보통 이렇게 그런 상식적으로 쌀을 너무 빡빡 씻지 말아라. 영양분이 다 파괴된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밀을 먹고 싶은데 우리는 통밀을 먹지 않고 밀을 갈아서 밀가루를 먹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 하게 되게 되면 밀눈을 먹어야 되는데 밀가루에는 밀눈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빵을 만드는 공정 중에서 밀가루에다가 밀눈, 여기 있는 이 배아를
넣어서 빵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빵이 있냐 하게 되게 되면 밀배아 식빵, 이런 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원으로서 이렇게 밀배아를 따로 이렇게 공급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밀배아 식빵을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고객에게 그런 것들을 설명시키려 하게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이 배유라는 부분은 밀가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밀알맹이가 있다 하게 되면 이 바깥에 있는 이 껍질 부분을 이렇게 벗겨내면 이 안에 있는 대부분의 이 안에 있는 이런 전분의 대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게 되면 이제 배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뭐 빵을 많이 먹게 되게 되면 교수님 잘못 얘기했네요. 탄수화물 전분입니다. 전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빵을 많이 먹게 되게 되면 이제 어떤 그 비만의 그런 상황에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게 뭐냐 하게 되면 여러 많이 봤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봤던 내용들인데,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이제 껍질을, 여기 있는 이렇게 생겨 있는 이 껍질을 벗겨내면 이 안에 있는 것만, 아까 교수님이 뭐라 했냐게 되면 이 배유 부분이라고 그랬고요.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밀가루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 보통 이거를 채라 그리는데요. 채로 쳐서 이렇게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용어로 쓰이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이렇게 메쉬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님이 지금 말했지만 통밀가루나 전립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이렇게 있는 거친 왕겨 부분만 벗겨내고 나고, 요 바깥에 있는 왕겨 벗겨내고 나는 여기 있는 요 표피에 있는 이런 것들이 쌀로 치게 되면 현미라고 해당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가른 것이 전립분, 통밀가루 이렇게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있는 작은 베이커리들 중에서 작은 베이커리가 큰 베이커리하고 싸워서 경쟁해서 이기려 하게 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작은 베이커리 안에서는 이런 직접 밀가루를 빻는, 재분하는 재분 어떤 기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역시 밀을 가지고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어떤 그 신선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재배한 우리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는 쌀이 되게 생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쌀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게 하게 되면 제빵으로는 가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글루텐이라는 어떤 그런 분말을 같이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쌀가루가 빵이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 다음에 여러분 쌀을 다리기도 하겠지만, 강력 뭐 이런 쌀가루 뭐 이런 말이 들게 되게 되면 쌀가루 안에다가 힘을 많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는 무슨 분말을 집어넣냐? 글루텐 분말을 집어넣어서 빵을 만들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은 베이커리를 통해서 쌀을 이용해서 한다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작은 베이커리가 큰 베이커리하고 경쟁해서 이기려 하게 되면 고객에게 작은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큰 베이커리들은 써야 될 물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생산해서 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은 베이커리들은 베이커리 안에 재분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고객에게 직접 그런 감동을 통해서 베이커리 운영하는 그런 가게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여기 눈이죠. 눈이 이게 여러분 이제 배아라고 하고, 그런 것들 가지고 밀배아 식빵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교수님이 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다른 과목 속에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공부를 할 텐데요. 역시 이것도 밀도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식품의 컨셉 안에서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 있는 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해분, 뭐 비타민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항상 일반 식품에서 같이 움직이 용어니까 여러분 적당히 어느 정도 선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교수님이 말했지만 밀은 아는 게 또 시험 문제에서 나올 만한 게 별로 많지 않고요. 이건 항상 나오죠. 자,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밀은 어떻게 이용해서 한다? 여기 있는 가루를 만들어서 이용한다. 그 가루를 만드는 공정이 뭐라고 한다? 제분 공정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제분 공정이 어떤 공정으로 이루어지느냐? 여기 있는 이런 공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사진 캡처하라고 교수님 살짝 비켜줬는데요. 정성공정, 가수공정, 조세공정, 사별공정, 순화공정, 포장공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 나올 만한 게 되게 많은 것들이 사실은 밀가루를 이렇게 밀가루를 부셔서 가루를 만드는 과정 중에 이렇게 껍질이 잘 안 벗겨져요. 그래서 거꾸로 물을 이렇게 불리면 그러면 껍질은 질겨지고요. 그 안에 있는 가루는 이렇게 질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시면 나중에 질겨진 거는 사이즈가 크게 나오고요. 가루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로 걸으면 이 질겨진 것은 잘 안 찢어지니까 채에 다 걸리고 가루는 쑥쑥쑥쑥 빠져나가는 공정. 그 공정을 이제 물을 첨가한다. 이래서 가수 공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정, 이건 이제 가수 공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공장에서는 사실은 부수고 채로 치고 부수고 채로 치고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수는 공정을 이렇게 조세 공정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별 공정은 채로 이렇게 치는 공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밀가루 재분 공정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캡처하라고 교수님 잠깐 비켜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수님하고 하는 재료학 시간에 짧은 시간에 스치고 가는 거지만 잘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이거 지금 교수님 얘기했지만 이런 거 뭐 이거 역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이제는 제과제빵과면 뭐 거의 완벽하게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여기 있는 힘을 내는 거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힘이 제일 센 거 강력 그렇게 하죠. 그래서 강력이 되려 하게 되게 되면 그 힘을 결합하는 능력이 센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글루테닌이라는 단백질, 글루아진이라는 단백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많아야지만 글루텐 단백질이 만들어지니까 결국 힘이 세려면 뭐 함량이 높아야 돼요? 단백질 함량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게 되게 되면 뭐 시험이 하나도 뭐 굳이 애울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객관식으로 나오는 문제 충분히 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1학년 2학기 되게 되면 우리 학교에서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인시험장이잖아요. 이런 시험장에서 여러분 자격증 못한다 하게 되게 되면 굉장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전하고 뭐 한 번에 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뭐 인생은 도전하는 재미로 사는 거니까 여러분 도전해서 여러분 꼭 그런 자격증 관계를 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력분 여기 있는 파스타, 뭐 피자 만들 때 강력분 쓰고요. 뭐 중력분 쓰고 강력분 쿠키 쓰고 뭐 이런 거. 교수님이 내일 여러분들 쿠키 만든다고 그랬는데 내일 쿠키는 2번 구워요. 그래서 2번 굽는단 말 여러분 내일 알게 될 텐데요. 그런 거는 박력분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은 금요일 날 보기 때문에 사실 아마 그것을 빵 시간에 만들고 난 다음에 교수님 이 동영상을 볼 것 같습니다. 자, 밀가루 안에 교수님 지금 말했지만 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 이런 것들 쭉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뭐 섬유질, 펜토산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깊게 공부하게 되면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밀가루 안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은 밀가루를 이렇게 부시게 되게 되면 우리는 밀을 하얀색인데요. 밀가루가 하얀색인데요. 사실 밀가루를 천연 밀가루를 뽑아 넣게 되면 약간 황색을 띠는 이렇게 노란색 계통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색을 뭐라고 하냐면 그 색소는
카로테노이드 색소라 그러는데요. 얘가 흰색으로 가기 위해서 항상 밀가루는 거치는 공정이 뭐냐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숙성이란 거치는 공정 속에서 이렇게 표백이 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빵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중요한 용어는 아니에요. 중요한 용어는 아닌데 제과 제빵을 시험 본다고 생각하실 때 약간의 재료에 대한 그런 이해를 알아야지만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조금 집중해서 한 번만 기억해주고 빵 만드는 작업을 잘해야지만 여러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블랑제리하고 파티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수업 시간에 좀 많이 다뤘기 때문에 교수님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님이 지금 얘기했지만 밀가루는 처음에 빻아넣으면 약간 노란색 계통을 띈다. 카로테이드 색소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것을 이렇게 숙성하고 그 다음에 그 표백을 거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숙성 표백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수님이 여기서 패스하지만 시험 문제 보게 되게 되면 그거 이런 것들 조금 외워둬야지만 그냥 찾을 수 있잖아요. 조금 나중에 제과 기능사, 제빵 기능사에서 밀가루는 공통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잘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밀가루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보시게 되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얘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교수님도 빵 만드는 논문을 쓰면서 어떻게 했나 하게 되면 빵 있는 밀가루에 있는 밀가루하고 다른 어떤 가루하고 이렇게 섞어서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제빵 적성, 빵 만드는 적성에 이 가루가 적당한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페리노그래퍼라는 기기, 익스텐션 그래퍼라는 기기, 아밀로그래퍼라는 기기에서 그 가루의 적성을 검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밀가루 공장에서는, 밀가루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여러분 농민이 갖다 주는 밀가루가 항상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밀가루가 들어올 때 농민마다 수입되는 국가마다 결국은 들어오는 컨테이너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글루텐 함량이 전혀 다릅니다. 다른데 아주 다르지 않고요. 미묘하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빻아가면서 밀가루를 만들어 가면서 밀가루 재분 회사에서는 이 작업을 하루에도 거의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찍습니다. 이유는 올라오는 밀가루가 밀을 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그 밀가루의 적성을 여러분이 알아야지만, 나는 지금 강력분이라고 만들고 있는데 강력분이 진짜 강력분이 나오는지 이런 걸 만들어 하게 되게 되면 점탄성을 측정하는 기계가 뭐냐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제 페리노그래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교수님 말했지만 내가 만약에 밀가루하고 지금 시중에 강력쌀가루라는 게 나오는 것은 지금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파리노그래프, 익스텐스 아미노그래프 다 찍어가지고 쌀가루하고 여러분 글루텐 분말을 섞었을 때 빵 만드는 제빵 적성의 배합이 잘 되게 일명 여러분 커피로 치면 커피 믹스처럼 만들어 놓은 게 강력 쌀가루로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 혼자 만든다 하게 되면 소량을 만든다 하게 되게 되면 괜찮지만,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새로운 여러분만의 밀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으로 달고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여러분 밀가루를 사간다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파리노 익스텐션 아밀로그래프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공급해 줘야겠죠. 자, 지금 대형 베이커리들, 지금 교수님이 뭐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 유재원 베이커리 같은 경우도 유재원 베이커리에서는 시중에 밀가루 사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분 공장에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유재원 베이커리만 공급해주는 밀가루를 따로 공급받습니다. 이유는 역시 교수님 지금 얘기했지만 그 안에 있는 고소한 맛을 만들어내는 거. 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식으로 쓰는 빵은 밀가루, 소금, 물밖에 안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집중하시고 들으면 재밌어요. 밀가루, 소금, 물밖에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항상 밥맛이 좋으려면 그러니까 쌀이 좋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쌀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오대쌀을 살라 그리고 그 다음에 평화에서 굉장히 비료 많이 안 준 여러분들 쌀을 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완전밀을 살라 그리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빵 만드는 그런 제빵 공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온 밀가루보다는 여러분 밀가루가 빵 맛의 기본적인 영양을 메인이잖아요. 밀가루, 소금, 물밖에 안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재료를 차지하는 것은 밀가루잖아요. 그럼 재료가 좋아야지만 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형 베이커리에서는 자기 공급해주는 밀가루를 가지고 따로 공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레시피만 가지고 그 빵을 따라 한다 하게 되면 그 빵 맛이 나오지 않아요. 이유는 재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은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는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완벽한 이해를 학생 때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 이 공부는 여러분 다시 하지 않습니다. 평생 여러분이 빵을 만드는 과정 중에 지금 대학교 1학년 때 만들었던 이 지식은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를 다녀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빵 만드는 친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커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지금 이렇게 만들어뒀던 지식을 여러분 앞으로 쭉 쓸 수 있습니다. 교수님도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갔다 왔는데요. 대학교 2학년 때 복학해가지고 진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그냥 군대 갔다 제대해서 뭐 세상을 바꿀 만한 정도로 힘이 나가지고 잠을 4시간밖에 안 자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때 진짜 열심히 공부한 걸 사실 여러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도 써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지만 이때 교수님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공부했던 지식이 여러분 앞으로 쭉 써먹기 때문에 지금 이 동영상을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쌀입니다. 쌀. 사실은 쌀인데 쌀은 슬라이드가 많지는 않습니다. 잠깐 보시게 되게 되면 뭐 쌀은 우리 주변에 늘 쌀을 하는데 조금 깊게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뭐 찹쌀, 맵쌀 정도로만 하는데 쌀에 있는 것 중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자포니카, 인디카 계열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쌀이 이렇게 길쭉한 쌀 거의 쓰지 않고요. 이렇게 통통한 쌀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포니카 계열의 쌀을 거의 쓰고 있고 이건 인디카 계열은 우리가 지금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에는 전부 다 이런 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쌀가루를 만들어 쓴다 하게 되게 되면 뭐 이런 가루를 우리가 주변에 많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에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맵쌀하고 찹쌀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맵쌀, 찹쌀 쓴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현미냐, 백미냐를 씁니다. 맵쌀의 현미냐, 맵쌀의 백미냐, 찹쌀의 현미냐, 찹쌀의 백미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색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 여러분들 제품 개발 만드는 친구들은 중간에 여기다가 쌀에다가 모나스커스라는 미생물을 이렇게 다시 발효시켜서 만들어 놓은 사실은 그런 걸 갖다가 홍국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쌀 가지고 흑미에다가 홍국을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레시피 만들 때 밀가루를 900을 넣고 여러분 950 정도를 넣고 홍국을 50g 넣어서 그래서 이게 강력 쌀가루였고요. 이렇게 써가지고 빵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팥빵처럼 만들고 어떤 친구들은 호두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해서 레시피 만들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건강에 좋고 맛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다시 좀 보면 찹쌀하고 찹쌀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식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탄수화물을 이야기할 때 전분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다시 식품을 공부할 때 탄수화물을 공부하면서 전분의 구조를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전분이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당류잖아요. 포도당 많다고 그래서 다당류입니다. 포도당 많은데 그 결합의 형태가 어떤 결합을 이루고 있느냐라고 여러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이런 거 했습니다. 결합의 형태가 알파 1번하고 4번 탄소가 결합되어 있다고 그래서 알파 1사 결합이라고 그랬는데요. 조금 여러분들 지금 전과한 학생이라든가 조금 처음 듣는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패스해요. 괜찮아요. 너무 깊게 듣지 마세요. 그래서 알파 1사 결합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는 아밀로스고 그 다음에 알파 16 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밀로펙틴이라고 그러는데
아밀로펙틴이 많으면 여러분이 쫀득쫀득한 느낌, 그런 여러분 찹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아밀로펙틴이 찹쌀에는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맵쌀에는 아밀로스가 들어있고요. 여기 찹쌀에는 아밀로스가 없고 100% 그냥 아밀로펙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요즘 이제 내일 지금 교수님이 찍고 있는 게 수요일이라 그랬는데요. 내일 여러분 특강을 할 때 감자빵을 만듭니다. 감자빵, 고구마빵이 최근에 엄청 인기인데요. 그래서 감자빵, 고구마빵을 만들 때 이렇게 바깥에 있는 이 표피를 여러분 뭘 쓰냐 하게 되게 되면 사실은 찹쌀을 안 쓰고요. 쫀득쫀득하고 이거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뭘 쓰냐 하게 되게 되면 사실은 여기 있는 타피오카 전분을 씁니다. 타피오카 전분을 쓰는데 조금 공부할 내용이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얘를 타피오카 전분을 만드는 회사에서 뭔가 좀 방향을 바꿔놨다 그래서 변성 전분이라 그러는데요. 변성 전분을 만들어서 쫀득쫀득쫀득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T, 뭐 C 이런 이름을 내일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지금 교수님이 전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쌀에서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아예 변성 전분으로서 타피오카 전분으로 변성 전분으로서 찹쌀의 쫀득쫀득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그런 제품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제품 개발도 해본다 하게 되면 일반적인 바게트를 여러분 만듭니다. 바게트를 만들 때는 성형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타원형을 만들어서 접고 하잖아요. 그러면 찹쌀 바게트 만들 때 여기 있는 기본적인 배합에 이렇게 만드는 바탕에 있는 배합은 사실은 그냥 밀가루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찹쌀 가지고 막대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성형을 같이 하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쫀득쫀득한 맛을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게트를 먹으면서 그 안에 바게트 빵 안에 쌀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사실 떡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먹게 되게 되면 굉장히 여기 있는 이 식감의 쫀득쫀득한 식감이 바게트가 가지는 것은 밀가루, 소금, 물밖에 안 들어가니까 단맛이 느껴지지 않아서 맛이 없어요. 근데 여기 형태다 응용할 때 이렇게 해서 같이 써서 성형을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빵 속에 이 속에 이렇게 찹쌀로 떡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슬라이스로 잘라가지고 먹게 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여기 안에 떡은 단맛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런 바게트에 그런 맛이 극복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쓸 때 찹쌀을 써야 될까, 맵쌀을 써야 될까, 섞어야 될까 이런 거 되게 많이 영향을 주고요. 또 이 찹쌀은 어디로 되게 많이 쓰냐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꽈배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꽈배기를 만들 때 역시 꽈배기는 튀기는 과정 중에 일반적인 밀가루만 쓰게 되게 되면 역시 우리는 쫀득쫀득한 식감이 없기 때문에 역시 찹쌀 꽈배기를 만들 때 역시 마찬가지로 쌀 되게 많이 씁니다. 여러분 지금 교수님이 이야기하지만 쌀을 적절하게 어디다가 재료를 응용할 때 쌀의 특징, 그 다음에 찹쌀, 맵쌀하고 관계, 찹쌀하고 맵쌀하고 관계에서 이걸 그냥 쓰기에는 단가가 너무 높은 것 같아 라고 한다 하게 되면 교수님이 지금 오늘 수요일이라고 그랬어요. 목요일날 여러분이 이제 만들 때 여러분 변성 전분으로 이용한 그런 타피오카 전분으로 만든 것들을 가지고 응용해 쓸 수 있습니다. 자, 휴게소에서 여러분들이 호떡 같은 거 만들 때 쓸 때 찹쌀 호떡이라고 그러는데 찹쌀 호떡 쓰지 않습니다. 찹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변성 전분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역시 쌀하고 같습니다. 쌀하고 좀 밀하고 같아서 역시 이렇게 이런 입자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은 이 껍질에 있는 이 완겨 부분을 벗겨내면 그 다음 이 안에 존재하는 이게 여러분들 보통 뭐라고 그래요? 현미라고 얘기하죠. 현미고 옆에 있는 여기에 있는 여기를 이제 깎아내는 것이 얼마나 깎아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백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 것은 오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사실은 교수님하고 숫자 놀이 조금 더 하면요. 숫자 놀이 조금 더 하면요. 전체 현미가 가지고 있는 100% 중에서 여기 있는 이 껍질 가지고 있는 이 호분층의 비율이 얼마냐면 8%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순수하게 백미만 가지고 있는 것을 도정을 다 벗겨내면
도정을 다 벗겨내면 현미가 가지고 있는 게에서 날아간 게 몇 퍼센트냐면 8%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몇 퍼센트냐면 92%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게 되면 도정률이라고 써 있고 여기 있는 90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건 숫자 노래입니다. 조금 더 기억해서 깊이 공부한다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현미에서 얼마나 벗겨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오분돔이 백미로 구분한다 라고 공부하면 되겠고요. 자, 백미는 도정률이 벗겨내는 게 없어진 게 8%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92%다 라고 하면 여러분 엄청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걸 깎아내는 거는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을 깎아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쌀의 영양분 조성, 역시 이것도 저는 교수님 패스 하겠습니다. 뭐 쌀에 굉장히 뭐가 좋느냐, 역시 이것도 여러분 패스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거 이야기할 때 전분 얘기할 때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전분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일자로 가는 건 이건 일사결합이고요. 요게 가지를 쳐서 하는 결합은 이제 여기 있는 16결합인데요. 이것도 다른 수업이 많이 해서 뭐 잘 몰라도 괜찮다고 뭐 교수님 이야기할게요. 패스하겠습니다. 자, 전분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물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막 엉켜서 되는 이거를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냐면 이렇게 호화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 호화시키는 것은 교수님이 빵 만들 때, 제거할 때, 굽기 할 때 굽는 것도 있고, 여러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찌는 것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뭐 이렇게 삶기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튀기기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만약에 여러분들 고구마 같은 경우에 고구마 가지고 뭐 고구마 라떼도 많이 쓰지만 고구마 앙금도 되게 많이 써요. 그 고구마를 찌는 게 좋을까요? 굽는 게 좋을까요? 삶는 게 좋을까요? 앙금 만들 때 여러분들 열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맛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구마는 많이 구워요. 그래서 구워 가지고 껍질 벗겨서 으개서 앙금을 만든다 쓰게 되게 되면 맛있어요. 자, 내일 만약에 여러분이 할 때 내일 하실 교수님이 감자빵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감자를 구울까요? 삶을까요? 찔까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런 걸 가지고 만드는 과정 중에서 식감이 어떤 식감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깊이 여러분 하게 되면 완벽한 형태로 여러분이 제품을 만들어 갈 때 재료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밀가루 있어요, 쌀이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쾅쾅 만들어내면서 신제품 응용에 팍팍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매출을 팡팡 올려서 주머니에 돈을 왕창왕창 넣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교수님 패스해서 이렇게 낳겠습니다. 교수님 얘기했지만 아밀로펩틴이고요. 아밀로펩틴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16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아밀로펩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분 교수님 지난번에 조금 전에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호화라는 이야기를 설명할 때 조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쌀 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쌀을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교수님 주식, 간식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쌀에 익숙해져 있고 쌀의 생산량이 우리 주변에서 늘 있기 때문에 쌀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게 되게 되면 그런 고객은 굉장히 그런 제품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런 제품에 관련된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응용하게 되게 되면 그게 여러분 제빵사, 제과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도정률이라는 것도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쌀을 내가 어떤 걸 쓸 것인가, 어떻게 도정해서 쓸 것인가를 좀 고민한다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만의 쌀을 만들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쌀 가공 산업에 관련된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러분 이거는 젊은 그런 농촌에서 농촌 융복합 산업 이렇게 해서 사실 예전에는 농민이 농사만 지었는데요. 농사만 지어가지고 소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즘에 귀농한 청년농,
그 다음에 귀농한 귀농,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제과제빵 쪽에 펑펑펑 뛰어들어서, 그래서 웬만한 농업 농촌에 가보게 되게 되면 역시 카페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사실 뭐 하냐 하게 되면 베이커리 카페 만들어서 커피도 뽑고 그 지역에 있는 쌀 가지고 여러 번 만들기도 하고, 좀 더 앞서간다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농업으로 만들어온 과일 가지고 젤라또 관련도 만들고 디저트 관련도 만들고 이런 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 시장이,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분들이 크로스에서 넘어오게 되게 되면 여러분 시장이 좁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쌀의 문제점이네, 가격이 조금 비싼 게 단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떡류가 있는데요. 교수님 이거 얘기하면서 우리는 떡 수업이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떡 수업이 있어요. 떡 수업이 있고 2학년 1학기 있는데 제가 접방하는 친구들은 이 떡 수업을 들어두면 굉장히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떡이 제과 기능사, 제빵 기능사 있었는데 떡 기능사가 만들어진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한 2, 3년 된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떡 제조 기능사라고 있는데요. 떡도 여러분들 떡에 만드는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만 된다. 이유는 우리나라는 쌀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분들 주식으로 하는 국가고, 쌀은 제빵보다는 떡이 잘 어울리는 종류들이죠. 그래서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떡 중에서 발효시키는 유일한 떡이 여러분 무슨 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정떡이라고 그랬고, 이 기정떡 만드는 회사가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들도 있고, 요즘 최근에 서울 중심으로 해서 발효시키는 떡을, 기정떡을 사이즈 작게 만드는 떡을 잔기지 떡이라고 해서 되게 유행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이런 공부를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전문성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좀 패스하겠습니다. 뭐 지금 여러분 요거는 지난번에 제빵 그 제품 개발 시간에 사실은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제품 개발을 듣지 않았던 친구들도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빵 만들 때는 반죽을 하고 1차 발효를 하고 분할 성형 이거 하고요. 그 다음 중간 발효, 분할 중간 발효 성형하고 2차 발효하고 굽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밀가루 식빵과 쌀 식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밀가루하고 쌀 식빵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보게 되게 되면 다 이 밀가루 식빵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식빵 만드는 순서대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지만 쌀 식빵은 거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하나 안 해요. 뭘 안 해도 안 해나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실 이렇게 1차 발효를 하지 않고요. 한다 하게 돼도 되게 작게 합니다.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쌀 전분의 특성상 1차 발효를 하지 않아도 잘 부풀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제품 개발 시간에 쌀 가지고 만들 때 여기 있는 시간을 보통 한 20분 정도 했던 여러분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요게 쌀을 가지고 만들 때 다른 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긴 1차 발효 50분 하고 2차 발효 거의 1시간 정도 해서 제품을 완성하잖아요. 1차 발효를 하지 않지만 여기는 2차 발효를 합니다. 여러분 2차 발효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빵 만든 친구들 보게 되게 되면 2차 발효 시간이 제품 개발 시간이 4시간이었는데 교수님이 이론적인 베이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하고, 여러분이 빵을 너무 못해서 교수님이 빵 잔소리 좀 하느라고 반죽하는 공정에서 시간을 많이 써서 뒤에 2차 발효 굽는 과정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차 발효를 별로, 여기 밀가루보다 더 오래 하잖아요. 밀가루 빵보다 더 오래 하는데 이걸 안 지키니까 나중에 식빵이, 사실은 식빵이 여러분 이렇게 커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식빵이 어떻게 나왔냐 하게 되면 거의 요렇게 뭐 요런 정도로 나왔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빵 사이즈가 작았는데 이유는 역시 2차 발효를 1차 발효를 시간을 줄이는 대신 2차 발효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알게 되게 되면 이제 쌀을 가지고 쌀빵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식빵을 만들어서 단면을 잘라놨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 테스트할 때 여기 있는 이런 기공이라든가 조직감, 그 다음에 빵의 높이가 아무것도 안 넣은 밀가루 빵의 높이가 얼마였는데 배합을 달리 했을 때, 여러분 지난번에 교수님 했지만 강력 쌀가루에다가 여러분 홍국을 넣을 때 여러분 50g 넣은 친구가 있었고 100g 넣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넣게 되게 되면 이 차이에 따라서 이제 제품의 볼륨과 식감이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를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좋은 식빵, 좋은 빵을 만들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여기 호밀가루가 나오는데요.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교수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 빵 만드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주식으로 여러분은 쌀을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 서구에서는 밀을 쓰고 있는데, 걔네들은 여러분들 밀을 그냥 먹지 않고 밥처럼 먹지 않고 밀은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 옛날 고대 시대부터 그 나라에서는 그런 식문화가 형성돼서 빵이라는 것으로 연결돼 있어,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연에 존재하는 효모가 발효라는 기술이 적용이 돼서, 그래서 지금도 그 나라의 식문화에서는 빵이 굉장히 아주 메인의 기술을 차지하고 있고, 그 식문화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아주 시장이 되게 커지니까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이제 사실은 전 세계가 어느 독특한 국가의 어떤 문화가 좋다 하게 되게 되면 상업적인 면에서는 금방금방 이렇게 사실은 국가의 국경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밀이 거의 주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밀이 주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쌀의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쌀의 소비가 줄어드니까 젊은 친구들의 요구하는 건 뭐냐? 쌀을 그냥 가지고 밥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지금도 얘기했지만 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는 쪽으로 응용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국가에서는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장려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런 것에 공부해야 될 이유는 대학교 때 여러분 전공자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1시간 투자해서 들었는데요, 절대 아깝지 않다. 여러분 교수님이 자동차, 포르쉐 첫 시간에 앞부분에 얘기했었죠. 여러분 추억을 잘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리스타 제과제빵과 제과제빵 재료학 및 구매관리 플립드러닝 2주차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